네, 2021년도 공공기관 채용 박람회 블라인드 공개 모의 면접 중소기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준비를 해주신 것 같고 아마도 이번 박람회에 참여하신 분들께서 상당히 이 시간을 기다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블라인드 공개 모의 면접 진행과 외부 면접위원회 역할을 진행할 공기업 단계 강민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또 빛내주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조언과 이런 현실감을 더하기 위해서 우리 중소기업은행에서 권호경 차장님께서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큰 박수와 함께 맞이해 주시고요. 차장님께서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업은행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오늘 면접관으로 참여하게 된 권호경 차장이라고 합니다. 여기 오는 길에 보니까 눈이 많이 안 녹아 있더라고요. 그리고 언덕길이 굉장히 심하고 그래서 오는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그냥 몸만 힘들었는데 취업자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마치 이 길이 좀 취업을 위한 험난한 하나의 여정 같다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지원자분들께서 어쨌든 그 길을 지나서 이 자리까지 오셨듯이 아마 취업에서도 조금 험난하고 어렵지만 그 길을 반드시 극복하시고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면접은 좀 편안하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예, 일단 그 가장 흔하게 하는 자기소개를 먼저 좀 한 번씩 해볼까 합니다. 우리 1번 지원자님부터 먼저 한번 자기소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지원자 1번입니다. 운전면허 시험을 한 번 떨어지고 2번 만에 붙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경험을 토대로 영어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카투사에 지원을 하였지만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운전면허 시험도 다시 도전해서 붙었고 그리고 어학병 시험에 도전해서 결국 합격하였습니다. 아까 면접관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도 오면서 좀 길이 생각보다 좀 험하고 그리고 좀 생각보다 좀 외진 곳에 있어서 오는데 좀 헷갈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찾아온 것처럼 힘들지만 꿋꿋하게 일을 해내는 그러한 지원자 그리고 입행 후에도 그런 신입행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번 지원자님. 안녕하십니까. 끊임없이 배우고자 하는 지원자 2번입니다. 저는 SK텔레콤에서 누구 빌링 운영 담당 당시 저는 서비스 정책을 서비스 이해를 바탕으로 고객 만족 서비스를 높인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고객센터에서 VOC가 들어오면 그 각 서비스별 정책에 따라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각 서비스별 정책에 대해 집중적인 공부를 했습니다. 따라서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이고 빠른 시간 내에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입행 후에도 제가 금융상품이나 금융 지침, 그 다음에 규정에 대해서도 끊임없는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금융 지침에 대해서 끊임없이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나가며 고객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행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번 지원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인간 카멜레온 기업은행 지원자 3번입니다. 네, 저는 주변 친구들로부터 카멜레온 같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상대방을 대할 때마다 그 사람에 맞춰서 다른 성격을 이렇게 보여준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이러한 제 성격이 나오게 된 계기는 저는 아르바이트 경험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총 10가지가 넘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러한 카멜레온 같은 성격을 갖게 되었습니다. 경험을 가장 중요시하는 저의 가치관으로 주차장 안내요원부터 홀서빙 아르바이트까지 총 10가지가 넘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또 그만큼 다양한 고객님들을 대하면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는 그런 습관을 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입행해서도 고객님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면서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기소개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지원자분들 한 분 한 분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지원자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흑자도사는 무엇이며 흑자도사는 어떤 경우에 발생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유동성이 부족해지는 경우에 흑자 도산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재무제표 상에서 발생주의에 의해서는 이익이 발생할 수 있지만 현금주의 기준에서 봤을 때 현금이 좀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기업이 부도가 나는 경우를 흑자 도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과 같이 코로나 위기처럼 유동성이 부족해지는 경우에는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이 그런 어려움을 많이 겪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은행 입장에서 그 흑자 도산하는 기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거잖아요. 네. 혹시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뭐 그런 거 혹시 생각해 보신 거 있으세요? 일단은 중소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유동성 위험에 처한 기업들을 좀 긴급하게 지원을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책 자금을 동원해서 일단 그런 기업들에게 긴급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유동성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리스크 관리를 통해서 부실 채권이 좀 늘어나지 않도록 관리를 해서 은행 입장에서도 좀 위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혹시 기업은행 금융상품을 혹시 이용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구체적으로 직접적인 가입을 한 상품은 없지만 알아본 상품은 있습니다. 최근에 그 IBK 그 생활자금통장이라고 해서 그거를 이렇게 좀 맞는 통장처럼 만들어가지고 나온 상품이 있는데 그것이 굉장히 인상 깊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코로나 시대에 맞게 항균카드를 반영을 한 그런 카드를 통해서 좀 시의적절한 상품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2번 지원자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좋은 기업이 사실 한국에 굉장히 많습니다. 하필이면 왜 은행에, 그리고 그것도 기업은행에 지원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는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직무를 찾기 위해 그동안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특히 봉사활동을 통해서 어르신에게 스마트폰 알려드리는 봉사활동, 그리고 SK텔레콤에서 했던 VOC 운영을 통한 고객관리 등을 통해서 이 긍정적인 사회에 봉사를 할 수 있고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이끌어낼 수 있으며 고객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직업은 은행원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10월부터 준비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우선은 제가 전문 지식을 갖추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 지금은 신용분석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시장이 지금 굉장히 화랑입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네, 이걸 조금 반대로 생각해서 앞으로 하락장이 예측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회사에서 더 높은 수익을 사유로 적금이 아닌 투자 상품을 팔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우선은 회사 측에서 더 높은 수익성을 낼 수 있는 투자 상품을 팔라고 말씀을 하시면 저는 우선은 고객들에게 먼저 알겠습니다 하고 고객들에게 우선은 제안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 예측에는 고객님께서 거절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데이터를 모아서 회사 측에 저는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고객님들께 이 투자 상품을 권유를 했더니 이렇게 거절을 하시더라. 근데 이러한 우리 지금 주식 시장이 이렇게 하락세를 펼칠 게 이렇게 뻔한데 그러면은 지금은 우선은 이거를 지금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안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하라고 하면 어떡하죠? 그러면 권유는 계속 해드리되 제 생각에는 모든 고객님께서 거절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결과를 전달해 드리면 회사 측에서도 이제는 안 되겠구나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 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3번 지원자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 지원자님께서는 기업은행 인턴을 하셨던 경험이 있으시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이제 어쨌든 기업은행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인턴을 해오셨으니까 본인이 느낀 IBK의 그 강점과 약점은 무엇이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분야를 좀 더 강화하면 좋겠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제가 생각하는 기업은행의 강점은 우선 IT 사업화 자금 대출이나 아니면 영화 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는 등 이제 부동산 담보 대출을 넘어서 동산 담보 대출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게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영화 산업 같은 경우 극한 직업이나 신과 함께 같이 성공적인 계속 성과를 보여주면서 이제 기업은행은 좀 더 중소기업에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동산 담보 대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사실 신용도가 낮고 그리고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을 수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제 넥스트 대출은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아니면 기계 장치 같은 것들이 다음 대출의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거를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는 게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점으로는 기업은행이 글로벌 시장 공략이 좀 약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 미얀마와 인도네시아에서 성공적으로 이제 허가를 받은 것은 제가 기사로 접했지만 함께 지원했던 국민은행에 비해서 늦게 허가를 받는 등 아직은 좀 글로벌 시장에서 미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업은행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이제 동산담보대출을 국내에서 활성화시킨 다음 그거를 글로벌 시장에서도 적용을 시켜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최근에 기업은행 광고가 새로 나왔거든요. 네. 네. 혹시 보셨나요? 네, 저도 봤습니다. 거기에 그 나무가 하나 나오는데 혹시 나무 이름 아세요? 어렵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그 참고로 모소 대나무라고 하고요. 네. 네. 그 뭐 내용에도 나와 있지만 지금은 티가 나지 않지만 언젠가는 티가 확 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원자분들께서도 지금 당장 그 면접 보시는 중에는 미리가 조금 불안하시겠지만 분명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그런 모소 대나무처럼 결과가 보일 테니까 마음 편하게 면접에 임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은행에서 영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은행 영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역량이 혹시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처음엔 사실 소통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러한 부분을 인턴을 지원할 때도 강조를 했었지만 사실 직접 인턴을 경험해 보니 정말 영업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일단 전문성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제가 사실 주로 맡았던 업무는 카드 발급이나 아니면 통장 발급 같이 단순한 업무들 뿐이었지만 기업 사장님들을 이렇게 응대해드리는 업무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업 사장님께서 오셔서 요즘 대출 받기가 쉽지가 않다, 상황이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거기서 뭔가 상품을 추천해드리고 이렇게 하시면 좀 더 나은 방법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너무 전문성이 없다 보니 이런 부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이 많이 부족하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인턴이 끝난 후 바로 스터디를 모집해서 그때부터 이제 전문성을 쌓기 위해서 각종 자격증을 공부했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분께 공통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기업은행에서 각 지원자분들을 꼭 뽑아야 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 3마디 이내로 짧게 좀 대답 부탁드리겠습니다. 1번 지원자부터. 저는 기업 금융에 관련된 전문성이 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회계사 공부도 했고,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직접 중소기업도 운영을 하고 계시면서 기업이 실제 제가 이제 공부했던 거랑은 달리 중소기업들의 현실을 많이 보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의 지식과 그리고 제가 봤던 그런 실무 경험을 합해서 기업은행의 성장에 좀 보탬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네. 저는 기업은행에서 저를 꼭 뽑아야 하는 이유는 저는 관계형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 금융에서는 지속적인 만남을 계속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람들과 만날 때
끊임없이 이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과 대인관계를 하면서 어려움을 겪어본 적이 많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역량은 기업은행에서 기업금융을 하면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다양한 금융업 경험을 통해 제가 생각하는 봉산담보대출을 통해서 기업은행에서 수익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업은행에서 저를 채용하시면 큰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기업은행에서 인턴을 하기 전에도 폭스바겐 파이낸셜에서 좀 신용도가 낮으신 분들에게 자동차를 통한 담보대출을 하면서 그 경험을 통해 이제 좀 신용도가 낮은 기업에게도 이런 걸 적용을 해서 봉산담보대출로 좀 원활한 자금 조달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저는 많은 경험을 실제로 하면서 이제 중소기업 전문 RM이 되고자 하는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기업은행에서도 이러한 저의 목표가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외부 위원께서 네.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관련된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잘 해주셨는데요. 추가 질문 몇 가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번 지원자는 방금 본인을 채용해야 하는 이유를 언급하시면서 관계형 커뮤니케이션을 강조하셨거든요. 네. 좋은 관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그러한 관계를 통해서 성과로 연결됐던 경험이 있다면 간략하게 답변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대학교 재학 당시에 저는 대학교 근로도 했었고 그 다음에 현장 실습을 통해서 근무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 계신 저는 또래뿐만이 아니라 저희 어머니나 아버지 나이 또래 되시는 분들이랑도 대인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랑 되게 편안하게 이야기하고 제가 그러면서 그분들이 다른 분들에게 늘 저에 대한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래서 제가 이 근로가 끝난 이후에도 그 다음에 이 현장 실습이 마친 이후에도 계속 그 주변 분들이 저에 대한 이야기를 이번 지원자 없어서 어떡하나 되게 좋았었는데 그냥 이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하시곤 한다고 합니다. 방금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분들과 이제 편안하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게 구체적으로 우리 지원자께서 어떻게 행동하셨다라는 건지 방금 우리 지원자 답변에서는 실질적으로 이러한 관계를 좋게 유지했기 때문에 어떤 좋은 성과로 연결됐다라는 부분 칭찬 말고는 따로 답변 안 해주신 것 같거든요. 혹시 다시 한번 좀 보완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저는 그분들에게 업무적인 것도 여쭤보기는 했지만 제가 그분들에게 되게 친밀하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제가 그냥 정말 편안하게 대했는데 예를 들면은 머리가 바뀌셨으면 파마하셨어요? 그냥 이런 식으로 편안하게 질문하고 그 다음에 뭔가 그분들의 자녀들이 저보다 어리거나 아니면 중고등학생인데 공부를 안 한다 이런 식으로 저에게 토로를 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상담도 해드리고 그러면서 그분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해놨고 뭔가 특별하게 성과를 해서 뭔가 이뤘다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답변 잘 들었고요. 1번 지원자한테 질문 드릴게요. 우리 지원자께서는 관련된 자격증과 그다음 중소기업 현실을 이해하고 있다는 부분을 바탕으로 전문성을 강점으로 이야기해 주셨단 말이에요. 실제로 고객을 응대하거나 고객을 상대하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좀 부족한 분들도 많이 이렇게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지원자께서 과거에 꼭 금융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비전문가나 혹은 본인과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에게 본인의 의사를 좀 쉽고 정확하게 전달했다. 혹시 그런 경험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금융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이제 학교에서 기숙사에서 지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 기숙사 밑에 1층에 그 식당이 있었는데 그 기숙사를 이제 입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 기숙사 지내는 비용과 그 식권을 함께 패키지로 구매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학생들이 1교시에 수업이 있는 경우에는 아침을 먹지 못하고 가는 경우가 많아서 그 식권을 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당시에 기숙사 학생 자치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식권을 이용하지 못하고 버리게 되니까 그 학생들이 좀 식당 관계자 분들께 건의를 해서 당일에 사용하지 못한 그 식권을 저녁까지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 건의를 했더니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도입을 하게 되면 저희만 좋은 게 아니라 그 반찬을 만들고 밥을 만든 그 재고가 이제 오랫동안 보관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회전율 측면이라든지 재고 관리 측면에서 식당 관리자분들에게도 이익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함으로써 우리 둘 다 윈윈 할 수 있다. 이런 강조를 해서 결국에는 그런 건의가 받아들여진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전문성이라는 것은 뭐 단순히 많이 알고 있는 걸 넘어서서 그 상대방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좀 이렇게 설명을 함으로써 좀 윈윈할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전문성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이야기해 주신 분은 자기소개서에서 지원자께서 강조하신 내용인 것 같아요. 저도 잘 읽어봤고요. 방금 이제 상대방의 어떠한 그런 이익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건 굉장히 좋은데, 근데 분명히 해당 그 식당에서는 과거에 그러한 제도를 운영했던 어떤 배경이나 원인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한 상대방의 니즈를 파악하기 위해서 최초에 우리 지원자께서는 어떤 노력을 하셨던 거였어요? 최초에는 이제 그 처음에는 그냥 이제 식당 관계자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그런 큰 고민 의식이 없으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데이터를 보니까 뭐 예상을 해보니까 뭐 학생들이 그렇게 뭐 많이 이용을 안 하거나 그런 걸 예측을 하지 못한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네, 알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3번 지원자에게도 질문 하나 드릴 텐데요. 우리 지원자께서는 영업력, 특히 영업하는 과정에서 소통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관련된 경험을 통해서 전문성이 굉장히 미흡하다는 걸 깨닫고 이 부분이 있었을 때 고객에게 원하는 걸 줄 수 있다라고 아까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실제로 우리 지원자께서 그 이후에 네. 물론 이제 굉장히 뭐 많은 시간이 흘러가지 않았겠지만은 네. 그러한 전문성을 좀 더 보완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어요? 네, 저는 우선 제 강점이 실천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인턴이 끝나자마자 인턴 그룹에서 스터디 하실 분을 모아가지고 스터디를 6명이서 실행을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딱 뭔가 목표를 정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테스트 자격증과 그리고 매경 테스트 그리고 신용 분석사 이렇게 3가지를 목표로 잡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 결과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테스트 1급과 매경 테스트 최우수를 획득할 수 있었고 신용 분석사는 저희가 열심히 준비했지만 다들 떨어져서 저는 그 다음 단계로 기초회계가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재무관리 2급을 2주 동안 다시 계획을 짜서 공부한 다음에 그 자격증을 획득을 하고 지금은 또 계속 신용분석사를 공부해보고 있습니다. 태세과 그다음에 이제 말 그대로 관련된 자격증 등 언급을 하셨는데 네. 이러한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취득하려고 했던 가장 구체적인 이유나 어떤 목표가 있었다면 어떤 게 있었어요? 고객님을 만나서 이렇게 응대를 해드릴 때 뭔가 옆에 대리님께서는 이렇게 뭐 주식시장이나 아니면 글로벌 이런 경제 상황을 이렇게 좀 말씀을 하시면서 막 어떤 상품을 추천해 주시고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전공이 상경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경험만 그냥 쌓자라는 생각으로 계속 공부를 해오던 중이라서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좀 상담을 제대로 하려면 이런 모습이 필요하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원칙관님도 혹시 질문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기업은행에서는 혁신 경영이 가장 큰 화두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기에 기업은행이 현재 가장 혁신적으로, 그러니까 타행 대비로 혁신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 그 이유도 함께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3번 지원자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요즘 기업은행은 모험 자본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상황이 많이 안 좋아지면서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다른 은행들은 대출문을 조이고
점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줄이고 있지만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봤을 때 기업은행은 BNW와 함께 강소기업을 또 지원하는 사모펀드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해 65억 정도의 돈을 투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업은행의 혁신 경영이라는 것은 이제 남들이 하지 않는 길을 가는, 남들이 다 기업에 대한 지원을 줄일 때 우리는 조금 더 모험 자본을 투자해서 이 기업을 강소기업으로 만들고 이를 통해서 고객을 확보하면서 조금 더 우리는 미래를 내다보자 하면서 거시적인 관점으로 가는 게 혁신 경영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기업은행 측에서 하는 혁신 경영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떠한 구체적인 상품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기업은행 측에서 기존에는 중소기업의 든든한 지원자, 또 동반자의 느낌이었다면 이제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혁신적인 상품이나 그런 기업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지 나중에 큰 투자 이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혁신이라는 것은 기업가의 그 라이프 사이클에 맞춘 삶의 동반자, 기업 금융의 삶의 동반자로 거듭나는 부분이 혁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지원자분께서 말씀하셨듯이 기업은행은 현재 코로나 위기처럼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책은행이기 때문에. 그리고 3번 지원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을 넘어서서 모험 자본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도입기에 해당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기업은행이 다른 시중은행과의 강점이나 혁신적인 부분은 그 도입이나 성장을 넘어서서 기업이 위기에 빠졌을 때 그리고 성숙 단계에 이르렀을 때 밀착적으로 케어해주고 관리함으로써 기업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춰 나가는 그런 부분이 진정한 혁신이고 굉장히 강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질문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이번에는 3번 지원자한테 먼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지원자께서 혁신과 관련해서 거시적 관점에서 알아봐야 된다 같은 말씀 주셨고요. 우리 지원자가 자기소개부터 지금까지 답변한 내용들을 들어보면 굉장히 많은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식적인 부분을 보완하는 노력을 지금 쌓고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본인이 카멜레온처럼 다른 사람의 성격에 맞춘다라든지 그런 부분이 좋을 수는 있겠지만 너무 그렇게 하다 보면은 굉장히 피곤할 것 같고 또 스트레스 관리도 잘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지원자께서 그런 스트레스를 좀 잘 관리하는 본인만의 어떤 방법이나 비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어요? 저는 물론 사람들을 만나면서 푸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지만 이렇게 좀 남들한테 맞추면서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좀 혼자 있는 시간을 많이 갖습니다. 저는 예전에 아주 잠시 미술 공부를 했던 경험이 있어서 그럴 때가 있으면 좀 제가 좋아하는 대상을 그리면서 천천히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그런 관찰력이 또 나중에는 이렇게 상대방을 대할 때 예상치 못한 데서 저희 관찰력이 발휘되면서 그 사람에게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장점으로 계속 선순환이 되는 걸 활용해서 좀 쉬면서 저는 그림을 그리고 그걸로 스트레스를 풀고 다시 그거를 사람에게 적용하는 식으로 스트레스를 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기업은행이 인턴하게 된다면 어떤 상황에서 우리 지원자가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아요? 제 인턴을 할 때 사실 한번 스트레스를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사실 저의 배려가 조금 부족했을 수도 있지만 고객님께 그 이름과 이거 적어달라고 한번 부탁을 드렸다가 고객님께서 화를 팍 내시면서 이름이 아니라 성함이라고 해야지 막 이런 식으로 하신 경험이 있어서 그때 그렇게 좀 예상치 못한 데서 상대방이 불쾌함을 느낀다면 그런 걸로 스트레스를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때 그 고객님에게 우리 지원자는 어떻게 이제 응대하셨었어요? 네, 제가 인턴이어서 아직 교육을 많이 받지 못했다. 제가 조금 더 부족한 점이 있다는 걸 몰라가지고 앞으로 조금 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최대한 사과하는 자세를 보여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이번 지원자분에게 마찬가지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지원자는 혁신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모습이 기업은행에 얼마나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무조건적인 혁신보다는 이 안정적인 상황에서 제가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을 발휘하는 것이 저에게는 혁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국책은행이기 때문에 이 정부 내에서 소속되는 은행입니다. 그래서 아마 정부의 지침도 많이 내려올 거고 이렇게 정부의 말을 들어야 될 상황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그 안에서 혁신적인 기업이나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부분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생각하고 목표 지향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기업은행이 국책은행으로서 안정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이 얘기는 잘 들었는데, 네네. 우리 실제로 지원자는 어떤 혁신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조금만 생각해 봐도 괜찮을까요? 네, 좋습니다. 네. 저 바로 1번 지원자한테 질문 드릴 테니까 잠깐 생각하고 계세요. 네, 좋습니다. 1번 지원자는 본인이 생각했을 때 과거의 경험 중에서 가장 후회스럽거나 아니면 가장 아쉬웠던 혹시 그런 경험이 있다면 어떤 게 있어요? 제가 좀 제일 아쉬웠던 거는 제가 이제 대학교를 다닐 때 주식 동아리에 좀 들어가서 활동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지금은 또 많은 사람들이 주식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 당시는 또 그렇지는 않았습니다만, 또 제가 주식 공부를 하면서 주식 이제 친구들끼리 이제 주식 수익률이 누가 높나 이제 그런 대회를 했었는데, 이제 제가 그 당시에는 좀 깊게 공부를 하지 않아서 단기적으로 계속 수익률만 쫓다 보니까 결국에는 좀 제가 거의 하위권에 머무르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그 결과가 아쉬웠는데, 왜 그런 결과를 제가 받아게 되었는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 기업의 단순히 막 어떤 정보 아니면은 거시적인 경제라든지 그 기업이 속한 산업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지 않고 기업의 단기적인 수익이나 단타만을 쫓다 보니까 좀 그런 결과가 초래된 점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서 그 점이 굉장히 아쉬웠고, 또 좀 그런 공부를 통해서 제가 기업이 진짜 뭘까? 재무제표가 어떻게 작성이 될까? 좀 그런 거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어떤 전문성을 바탕으로 데이터 중심의 어떤 기업 분석과 때로는 어떤 정성적인 판단을 통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를 좀 파악해야 될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본인이 생각했을 때 그런 정량적 측면의 분석 외에도 정성적 측면으로서도 이런 많은 중소기업들을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다는 거, 아까 이제 부모님 얘기를 하셨는데 그걸 제외하고라도 그런 정성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우리 지원자의 강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정성적 판단을. 제가 이제 회계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앞으로는 보통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게 회계라는 거는 이제 수치로 표현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계량적이고 정량적인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회계를 공부하면서 앞으로는 정성적인 부분이 역설적으로 더 중요해질 것이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 자산이라든지 또 3번 지원자께서 말씀하셨던 IP 이런 것들은 다 좀 계량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좀 지속적으로 공부를 해 왔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재무제표의 좀 그런 비정성적인 부분이 좀 부족하다는 그런 한계를 극복하는 데 기여하는 좀 그런 공부를 많이 해왔고, 앞으로도 좀 그런 쪽으로 전문성을 좀 키워나가고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지원자 생각나셨어요? 네, 생각했습니다. 네, 답변 자신 있게 한번 주시겠어요? 네. 제 스스로 혁신적인지 여쭤보신 거 맞으시죠? 저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 지원자는 당연히 혁신적인 사람일 텐데 네네. 본인이 지향하는 혁신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가 궁금했어요. 네네. 저는 사실 안정적인 테두리 안에서 혁신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제 개인적인 성향은 사실 안정적인 거를 추구하긴 하지만, 저는 대학 생활도 그렇고 친구들과 지내면서 뭔가 저 혼자 있을 때가 아니고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 저는 더 도전하는 것을 좋아하고 같이 목표 지향한 바를 이루고자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우리 참여하신 분들에게 그리고 이 영상을 시청하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피드백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희께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그 세 분께 공통되는 내용으로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소서, 자기소개서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한번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세 분의 자기소개서를 제가 아주 꼼꼼하게 잘 읽어보았는데요. 제가 아까 그 글자 수에 혹시 제한이 있느냐라고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글자 수에 제한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이 자기소개서를 보는 저희 입장에서는 이 자기소개서가 정말 재밌고 논리적이지 않으면 사실 그 자기소개서를 꼼꼼하게 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지원자분들이 이제 적은 수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자기소개서를 정해진 시간 안에 보려고 하면 어느 정도 내용이 조금은 짧으면서도 그 안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이거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인상이 남게 되거든요. 그런데 세 분 거를 보다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일단 너무 그 회사에 대한 설명이 많다는 거. 그러니까 본인의 역량이 무엇인지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본인의 역량보다는 우리 기업은행이 어떤 회사라고 하는 설명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안에 있는 직원인 저의 입장에서는 우리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이미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다 보면 그냥 외부의 시각은 이렇구나. 근데 본인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 거지? 이런 의문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실 때 그 회사에 대한 설명을 많이 쓰시기보다는 본인의 역량이 도대체 뭔지, 그리고 본인이 그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고, 그래서 그 회사에 어떻게 도움이 될지를 조금 논리적이면서도 최대한 짧고 굵게, 그렇다고 뭐 너무 짧게 뭐 한 줄 두 줄 이거는 또 약간 성의가 없어 보일 수 있으니까 적당한 길이로 작성을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자기소개서에 본인의 역량도 역량이지만 이렇게 보시면은 질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질문에 좀 의도를 파악하실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지원 동기가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지원 동기라고 하는 것은 나의 역량을 가지고 당신의 회사에 어떻게 도움을 주겠다라고 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이 회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모여서 조직을 이루는 곳이거든요. 그러면 나는 이 조직에 어떻게 어울리는 사람인지도, 그러니까 역량은 당연한 거고 역량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조직과 잘 어울릴 수 있다는 것도 같이 어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원 동기를 물어보는 내용에 내가 역량으로만 어필을 할 것인지 아니면 나의 인성으로도 같이 어필을 할 것인지 좀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또 다른 질문들에 나의 어떤 다른 역량과 어떤 다른 인성이 회사와 조화를 이룰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것들을 쫙 나열해 본 다음에 각각의 질문에 맞는, 그러니까 내가 어필하고 싶은 그 질문에서 내가 가장 잘 어필할 수 있는 나의 역량과 나의 인성을 배분해서 해당 질문에 대한 답을 작성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에 나온 질문을 읽어드리면서 조금 예를 들어드리고 싶은데 사실 이 질문이 좀 길어가지고 방송 분량상 제가 읽어드리면서 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지원 동기, 살면서 가장 어려웠던 일은 무엇인가요?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이런 질문들이 있잖아요. 이 질문이 그냥 정말 존경하는 사람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질문이 아니고 그 사람을 존경하는데 그럼 왜 존경하는지, 그럼 나는 거기서 그 분을 닮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고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비사하고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서 성과를 낼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 훨씬 자기소개서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얘기인데요. 제가 아까 그 지원자분께 금융상품을 혹시 이용해 본 적이 있냐라고 질문을 드렸어요. 근데 제가 오늘은 그 질문을 최대한 덜 드렸는데
사실 이제 기업은행에 계시는 많은 면접관들께서 꼭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IBK 기업은행 영업점에 방문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질문을 상당히 많이 해요. 그런데 정말 낮은 비율로 방문해 본 적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면접관 입장에서는 아니 시중은행이 이렇게 많은데 은행이 정말 많잖아요. 여러 은행이 많고 그리고 사실 기업은행은 일반인들이 접하기에는 굉장히 좀 낯선 곳이기도 합니다. 저 역시도 뭐 기업은행에 지원하기 전까지는 기업은행에 가본 적이 없어요. 네. 그런데 제가 들어갈 때는 저도 경쟁률 1대 100을 뚫고 이제 입사를 했지만 지금은 그때보다도 사실 상황이 더 많이 어렵거든요. 더 치열하고 뭔가 하나를 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 지금에 와서는 사실은 해당 금융회사, 그러니까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회사에 상품을 반드시 하나라도 꼭 이용을 해보셨으면, 네, 그런 이용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그 상품을 이용하기 위해서 요즘에는 비대면으로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대면으로도 이용해보고 가능하면 영업점도 한번 방문을 해보고 그럼 거기서 그냥 이용해보고 방문해보고 끝이 아니라 내가 이용을 해보고 방문을 해봤더니 이러이러한 게 좋고 이러이러한 거는 조금 많이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좀 더 이렇게 하면 개선이 되지 않을까? 사사하고 비교해보니까 이런 부분이 약한데 이런 걸 좀 파고들면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정리를 하신다면 아마 이렇게 면접장에 오셨을 때 이 질문이 왔을 때 아주 좀 편하게 대답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기업은행이 여기 강남에는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시내에도 꽤 많이 있고 공단 가면 더 많이 있어요. 안타깝게도 좀 없는 지역도 있긴 한데 그런 데 사시는 게 아니라고 하시면 반드시 좀 영업점도 한번 방문해 보시고 금융상품도 이용을 해보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아까 제가 이제 혁신 경영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아마 그 질문을 들으신 지원자분들께서 조금 당황스러우셨을 거예요. 혁신이란 말이 어떻게 보면 누구나 다 혁신의 의미를 알고 있죠. 굉장히 기대하지 못했던 너무 놀라운 말도 안 되는 이게 된다고 이게 혁신이에요 사실. 근데 이 얘기를 면접관 앞에서 저는 혁신이 이게 말도 안 되고 너무 좋고 이런 기적적인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조금 평소에 정리를 좀 해봐야 됩니다. 생각으로 반드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회사에 지원을 하는데 그 회사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있어요. 그리고 그 회사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 이제 시대가 좋아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내용들을 인터넷 홈페이지나 아니면 신문 기사를 통해서 언제든지 어디서나 접할 수가 있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 홈페이지나 기사를 통해서 접한 그 회사의 어떤 주요한 내용들을 그리고 기업은행은 혁신 경영이네. 어디 회사는 뭐네. 이렇게 하고 끝나면 여러분들은 그냥 면접장에서 똑같은 당황한 경험을 하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에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회사가 있다면 그 회사에서 추구하는 그런 중심적인 가치와 방향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 어떻게 접목시킬 거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인성으로 어떻게 거기에 조화를 이룰 것인지를 꼭 정리해보시고 정리만 해보지 마시고 거울 보면서 말씀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너무 길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한 명만 면접을 보지만 면접관들은 수십 수백 명의 면접자분들을 이렇게 상대하기 때문에 그 질문이 길다고 해서 기억에 남는 게 아니에요. 짧지만 굉장히 임팩트 있고 그리고 논리적인 거 그러한 답변들이 좀 기억에 남거든요. 그래서 항상 본인께서 지원하시려고 하는 회사에 중요한 가치가 있다면 찾아보시고 생각해보시고 말씀 직접 해보시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리고 이제 그 외부위원께서 또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제 한 분 한 분 짧게 한 번 더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세 분뿐만 아니라 기업은행에 지원하신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좀 고민 많이 해봐야 할 그런 중요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기술적으로 또 저 역시 또 몇 가지 피드백을 드릴 텐데요. 우리 1번 지원자분은 굉장히 뭐랄까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강점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 사례로서 자기소개부터 시작해서 중간중간에 답변하실 때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그런 답변의 콘텐츠를 잘 활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만 보더라도 이 지원자가 좀 대화가 되겠구나 그런 기대감을 갖게 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답변이 좀 너무 길었다. 그런 부분들은 조금 기대했던 거에 비해서는 안 좋긴 했지만 그래도 본인이 자기 경험을 답변함에 있어서 굉장히 능숙하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답변의 길이에 비해서는 전달력이 나쁘진 않았어요. 그래서 분명히 그 부분 경계해야 되겠지만은 선천적으로 혹은 후천적인 노력에 의해서 논리적으로 어느 정도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을 알고 계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1번 지원자는 이론에 강하고 굉장히 안정적이지만 돌발 상황에 굉장히 취약하다라는 게 여러 번 노출이 됐던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게 전문성이라든지 지식적인 측면들은 나름 안정적으로 학습을 해왔고 이력에서도 이미 그게 드러났어요. 근데 아까 제가 중간에 우리 지원자께서 그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거나 좀 더 쉽게 누군가에게 접근했던 경험들을 얘기할 때 그 기숙사에서 그 식권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사실 논리적으로 답변하셨지만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상대방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감안 안 한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당연히 좋지 않을까라는 논리적 접근을 하셨거든요. 실질적으로 이제 인생을 사시다 보면 논리적으로 해결 안 되는 게 엄청 많습니다. 실제 고객을 응대하다 보면 더 그런 게 많고요. 근데 우리 지원자는 제도권 내에서는 굉장히 착실하고 뭔가 안정적인데 과연 실전에서도 우리 지원자가 지향하는 그런 방법들이 잘 활용이 될 것인가. 물론 이제 앞으로 이제 보완도 하시고 자기개발도 잘 하실 거고 더 발전하시겠지만은 그런 측면들이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조금 아쉽게 드러났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지원자처럼 착실하게 금융과 관련된 전문성을 쌓은 지원자들도 반드시 본인이 그런 갖고 있는 지식들이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늘 고민하고 경계하시면서 면접을 보시게 된다면 본인이 준비했던 부분들을 더 강점화해서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일 오늘 아쉬웠던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좀 쓴소리가 될 수 있는데 그만큼 면접을 잘 보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는데 아까 식권 얘기하실 때 제가 세부적으로 그분의 어떤 니즈나 그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물어봤을 때 본인 스스로도 아차 싶었던 것 같아요. 내가 그 부분을 생각을 못했구나. 그리고 이건 내가 준비 못했던 건데? 라는 표정이 너무 역력하다 버리니까 이미 본인 스스로 본인 답변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든다라는 거를 본인 스스로 인정하신 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맨 마지막에 질문을 드렸었잖아요. 후회됐던 경험, 아쉬웠던 경험이 무엇이냐. 그러다 보니 역시나 본인은 안정적으로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여러 가지 정량적인 측면에서 본인이 원했던 결과를 못 얻었을 때 아쉽다라고 하시면서 역시나 앞에서 내가 봤던 부분들이 틀리지 않았구나가 너무 일관되게 노출이 돼가지고 더욱더 이제 그러한 부분들 조금 했으면 좋겠고요. 정성적 판단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중요성을 잘 이해하고 계신 것 같아서 다행히 아직 그런 것들을 테크닉적으로 적용하는 건 아직까지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정량적 데이터 외에 정성적 판단도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거에 공감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원자. 오늘 사실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은 우리 2번 지원자가 사실 아까 이제 우리 촬영 그 돌발 상황 때문에 아마 리듬이 좀 깨져가지고 이 면접 진행하기 좀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이렇게 답변 잘 해주셔가지고 나중에 면접에서도 여러 가지 돌발 상황에서 면접 잘 보겠구나 이제 그런 기대감이 좀 있었어요. 근데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사실은 다른 두 분의 지원자에 비해서 이제 금융 쪽으로 목표를 잡은 지가 얼마 안 되신 것 같아요. 본인도 그 부분을 이미 인정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소개에서부터 배우고자 한다는 컨셉을 가져가지고 나는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 앞으로 잘 배워나갈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전략을 짜신 것 같아요. 충분히 가능한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계기는 굉장히 명확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에 준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전문성은 떨어지더라도 내가 왜 은행인지와 왜 IBK 기업은행인지에 대한 이유는 정말 명확해야 되거든요. 아까 이제 우리 내부 면접위원께서 적절하게 그 질문을 주셨는데 기회가 왔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 지원자께서는 긍정적 변화를 이끈다라는 관점으로서 이제 은행원을 꿈꿨다라고 하셨는데 이 말이 너무나 좋은데 너무나 추상적이고 너무나 명확하지 않은 문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쉬웠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든든한 버팀목이다라는 기업은행 지원자 약 90%가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을 또 얘기하시다 보니까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자기만의 어떤 주관을 가지고 명확한 계기를 바탕으로 정말 진정성 있게 은행을 선택했구나. 그런 느낌은 본인이 갖고 있는 이력과 비례해 봤을 때 좀 많이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이제 그 하락장이 예측되는 순간에 기업의 어떤 이윤을 위해서 단기적으로 고객에게 이런 제안을 할 수 있느냐, 즉 고객을 볼 거냐, 기업을 볼 거냐, 약간 굉장히 어려운 질문들이 나왔지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본인은 일단은 고객에게 제안을 해보고 거절하게 되면 그걸 모아가지고 회사한테 얘기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일단 회사가 그런 것들을 제안한 이유가 뭔지를 명확하게 이해하시는 게 우선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상황에서는 꼭 뭐가 맞다 틀리다는 아니지만 분석적 사고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직면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 상황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상황에 맞춰서 나는 각각 어떻게 행동해서 고객과 기업의 이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근데 너무 하나만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라고만 해버리니까 그게 답이 아닌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리고 이제 관계형 커뮤니케이션 좋은 것 같아요. 결국 우리 지원자가 기댈 수 있는 건 결국 커뮤니케이션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이거 얘기해 준 거 좋아요. 또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노력하고 있다. 특히 중장년층과 소통하는 게 사실은 은행의 어떠한 영업력에 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편안하게 이야기했다. 뭐 자녀들 이야기, 공부 이야기, 그리고 머리 뭐 파마하신 것까지 잡아내가지고 얘기하셨다 했는데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좋은 게 맞아요. 근데 우리 지원자 생각했을 때 이렇게 소소한 걸 얘기해도 되나? 그런 걸 얘기하라고 면접을 하는 거거든 사실. 근데 뭔가 막 거창한 걸 얘기해야 면접관이 이걸 알아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거창한 걸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아무 얘기도 못하고 끝나버리면 우리 지원자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물어보기 전에 명확하게 좀 강조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그 다음에 안정적 혁신과 관련돼서 우리 지원자 테두리 안에서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은행이라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혁신을 추구하되 만약에 사고가 나버리면 대형 사고가 나버리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제도권 내에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가는 건 크게 저는 방향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는 제가 좀 잘 들었고요. 앞으로 금융에 대한 열정과 그 계기를 명확히 하셔가지고 자신감 있게 면접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3번 지원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3번 지원자는 굉장히 좀 뭐랄까 좋게 얘기하면은 굉장히 뭐랄까 연륜이 있어 보이고요. 조금만 나쁘게 얘기하면은 뭔가 도화지 위에 색깔이 많이 칠해진 것 같아요. 나쁘게 조금만 얘기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지원자는 경험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경험이 많은 사람들의 단점은 지식이 부족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지원자는 굉장히 컨셉을 좀 잘 잡은 게, 자기소개에서는 경험이 많다라는 걸 강조했고, 아까 이제 면접관님께서 제일 중요한 질문이었는데, 그 영업과 관련해서 뭐가 중요하냐 했을 때 소통이 중요합니다라고 했으면 굉장히 뻔한 답변이 될 뻔했는데, 그렇지 않다. 해보니까 경험과 그 다음에 전문성이 중요하더라. 이렇게 얘기해버리니까 경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전문성에 대한 부분까지 챙겨나가려는 그런 기대감을 만드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저는 굉장히 잘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스터디를 조직해가지고 여러 자격증을 목표로 해가지고 왜 그걸 따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실행으로 옮겼다라는 점, 충분히 자기개발 능력이 더 좋은 점수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 들었는데 너무 더 능수능란한 부분이 있다 버리니까 이 지원자가 자기만의 물감이 이미 칠해진 상태일 텐데, 나중에 이제 우리 기업은행에 입사했을 때도 입행했을 때도 우리 조직 문화를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리고 기업은행에서 일해야 되는 일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가치관들을 잘 이렇게 흡수할 수 있을까, 그런 게 조금은 그러니까 뭐 문제가 된다라기보다도 그런 걸 좀 검증을 해보려고 했는데, 근데 어쨌든 다행히 이제 여기서 인턴을 하셨고 기업은행에 대한 어떤 이해도가 있다라는 거, 뭐 그런 부분들을 잘 강조하셔서 전반적으로 저는 굉장히 잘 들었어요. 그 스터디 외에 그 마지막에 스트레스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도 적절하게 얘기를 하셨고요. 한 가지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은, 이름을 적어주셔야 했는데 고객께서 이름이 아니라 성함이라고 얘기해야지 아마 그렇게 얘기하셨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원자께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인턴이어서 제가 좀 부주의했습니다가 아니라 인턴이기 때문에 더 잘해야 되는데 제가 많이 미숙했습니다라고 했다라고 한다면 이게 핑계가 아니라 더 하나 인정하는 사람이 될 뻔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우려했던 게 결국 이런 부분들인데, 뭐 경험도 좋고 준비된 것도 많이 있으셔서 이런 부분에서 더 겸손하게 얘기를 하시면
본인의 좋은 부분들이 더 잘 부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면접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면접관님께 또 추가적으로 또 조언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외부위원께서 지금 이렇게 피드백 해주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웬만한 그 스포츠 중계석에서 중계하시는 이상으로 정말 그 상황을 굉장히 잘 판단하시고 적절한 말씀을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정말 놀랍습니다. 제가 이분을 채용하고 싶은데 네, 제가 권한이 없어가지고 네, 외부위원을 채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그 피드백 좀 계속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1번 지원자님 그 설명이 굉장히 체계적이세요. 논리적이시고. 그래서 아까 제가 흑자도산에 대해서 여쭤봤을 때 아마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저런 걸 물어보나? 왜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 있어요. 왜냐면 구글에 기업은행 면접 질문이라고 치면 사실 굉장히 그냥 인성과 관련된 면접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결과가 중요해요, 과정이 중요해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뭐 이런 내용들.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이건 사실 답이 없거든요. 그냥 본인의 경험에 빗대어서 잘 얘기를 하면 되는 건데 흑자도산은 왜 발생하고 은행 입장에서 그런 흑자도산 기업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사실 이거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1번 지원자께서는 자기소개서에 직접 그 흑자도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게 있으셔서 제가 진짜 회계 공부를 열심히 하셨는지 확인해 보려고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나서 그 은행에서 관리하는 방법까지 제가 여쭤본 이유는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정말 이 흑자도산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지 궁금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답변을 단기적인 내용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굉장히 답변을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좀 많이 놀랍기도 하고 진짜 공부를 하시겠구나 네, 그런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이제 금융상품을 이용해보지 않으셨는데 그 와중에도 사실 금융상품을 이용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당황스러울 수 있거든요. 이 회사에 뭐가 있지?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럴 수 있는데 다행히 그래도 어디선가 본 내용으로 답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통장 하나하고 그 다음에 항균카드하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항균카드를 이게 방송에서 적절한 내용인지 모르겠으나 제가 담당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웃음이 나오면서 약간 기분도 좋고 그런데 뭐 티는 낼 수 없으니까 그냥 너무 웃으면 속으로만 웃고 넘어갔는데 어쨌든 본인이 금융상품을 이용해보지는 못했지만 그 어디선가의 습득한 내용을 가지고 당황하지 않고 잘 답변을 해주셔서 그런 부분은 좋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아까 제가 공통으로 피드백 드릴 때 했던 내용하고 조금 겹치는데 그 자기소개를 제가 맨 처음에 해달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원래 그거 안 하려고 그랬어요. 왜냐면 굉장히 루틴한 면접의 한 유형이기 때문에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래도 준비를 해오셨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한번 해보자고 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실패를 모르는 남자, 두려워하지 않는 남자. 근데 이제 운전면허를 가지고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저나 저보다 더 이제 경험이 많으신 면접관들 입장에서는 운전면허 떨어진 게 사실 그닥 실패가 아니에요. 네. 그게 그닥 실패가 아닌데 이제 그걸 가지고 그리고 1번 타자셨잖아요. 1번 타자시고 첫 발언을 하는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남자인데 운전면허 1에 실패한 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 크게 임팩트는 없었다. 네. 그래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정말 본인 인생에서 진심으로 실패했던 기억을 꺼내고 싶지 않겠지만 꺼내서 그걸 가지고 오히려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게 좀 더 어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보았습니다. 그 외의 내용은 외부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논리적으로 접근 잘 하셨고요. 자기소개서만 봐도 준비가 굉장히 잘 되신 분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지원자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자기소개서의 내용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과 그 역량이 조직에 어떻게 어울릴 수 있는지를 얘기해야 된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거를 가장 잘 하신 분이시기도 해요. 네. 자기소개서의 내용이 본인이 은행원이 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지는 못했지만 은행원하고 걸맞는 경험과
그 경험이 어떻게 조직에 어우러질지가 가장 잘 녹아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칭찬을 해드리고 싶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주식 시장이 예측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러니까 하락장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이제 더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적금이 아닌 투자 상품을 팔으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고 여쭤봤었는데, 고객들한테 해보고 이렇게 했는데 고객들이 안 한다는데 더 어떡하라고요? 뭐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게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가 학생 때 할 수 있는 딱 내용입니다. 물론 거기서 이제 더 할 수 있다면 뭐 그분은 조금 더 특출한 분이실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우리 학생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학생이나 아니면 지원자분들께서는 아직까지는 어떤 그 회사의 방침에 직접적인 경험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할 만큼 해서 안 됐는데 뭐 나보고 도대체 뭘 더 하라는 얘기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회사라는 곳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해야만 하는 상황이 있거든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 지원자께서 자기소개서에 뭐라고 쓰셨냐면, 금융상품의 특성 및 위험도 수준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고객의 투자 경험 및 능력에 따른 눈높이 설명을 통해 고객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썼습니다. 사실 하락장에서 투자 상품에 투자를 과감하게 하실 고객님이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오히려 역으로 하락장일 때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락장이라고 해서 모든 게 다 하락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그 하락장에서도 적정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 상품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오히려 그 하락장을 위기라고 하죠. 위기를 기회로 삼는 그런 분들이 있으실 거기 때문에 일단은 그 은행의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적절한 마케팅 대상을 찾을 수 있어요. 물론 쉽지 않겠지만 적절한 마케팅 대상을 찾고 내가 단 하나라도 해보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한다라고 대답을 하시는 게 면접관 입장에서는 좀 더 도전 정신이 있어 보이고 괜찮은 대답이다. 물론 쉽지 않은 건 잘 압니다만 그렇게 하셨으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른 내용들은 우리 외부 위원께서 다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지금 이렇게 방송으로 찍고 있지만 제가 말하는 습관을 잘 몰라요. 그런데 한 번씩 생각을 해보면 말할 때 이런 말들 합니다. 사실은, 근데, 이런, 그러니까 첨언이라고 해야 되나요? 정확한 명칭을 모르겠으나 뭔가 이렇게 추임새 같은 거를 자꾸 넣게 되거든요. 사실 우리 이번 지원자께서 이제 중간에 흐름이 끊긴 것도 있지만 말씀하시는 중간중간에 사실은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줄이시면 더 좋을 것 같다. 근데 거울을 보면서 연습하는 것만 가지고는 그런 부분을 잡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습하실 때 반드시 녹음기를 틀어서 녹음을 하시면서 내가 말할 때 어떤 습관들이 나오고 있는지를 한 번씩 체크를 하시면 좀 더 간략하면서도 그다음에 논리력 있고 좀 더 정확하게 전달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소개서는 조금만 더 보완하시면 이미 잘하고 계시지만 좀만 더 보완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3번 지원자님께 마지막으로 이제 짧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3번 지원자분께서는 면접을 굉장히 좀 두려워하지 않고 잘 하시는 편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사실 피드백 드릴 것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인턴을 해보셨고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 은행 영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봤을 때 이제 소통이다. 처음에는 소통인 줄 알았는데 전문성이다. 그런데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인체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디예요? 제가 질문 드리면 답변 딱 한 가지를 하실 수 있으실까요? 뇌예요, 심장이에요, 신장이에요, 위에요, 어디, 그런 게 아니라 다 중요해요, 사실은. 그래서 답변을 하실 때 이건 줄 알았는데 이거다. 이거는 좋은데 이것도 중요했는데 알고 보니 이게 좀 더 중요하더라고요. 이런 식의 답변을 하면 좀 더 괜찮지 않았을까? 요 정도? 그리고 그 외에는 사실은
크게 뭐 말씀드릴 게 없어요. 그리고 우리 이미 저기 그 역사에 뭐 서울 땡땡 분이 계시다면 면접계에는 우리 외부위원으로 계시는 것 같은데 뭐 좋은 말씀을 이미 다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고요. 다만 이제 세 분 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면접에 들어가게 되면 긴장이 돼요. 긴장이 되기 때문에 경직된 자세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면접관은 그거를 당연히 인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웃는 모습, 네, 조금만 더 웃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세 분 다 뭐 또 마스크가 있다 보니까 제가 뭐 입모양이나 이런 걸 전혀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사실 지금 맞는지도 제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저도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저도 이 방송에 카메라에 나오는데 제가 평소에 표정이 굉장히 좀 어둡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평소에 저의 어두운 표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눈이라도 좀 웃고 있어야 이게 나오지, 안 그러면 저 혼자 집에 가서 혹시라도 모니터링 하다 보고 또 표정이 또 이럴 줄 알았어 이럴까봐 사실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면접하시는 분들도 그 생각을 조금 해주셔야 돼요. 내가 긴장이 되고 긴장을 하면 경직이 되기 때문에 웃으면 입꼬리하고 눈꼬리가 덜덜덜 떨리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끝까지 웃으려고 하는 모습 보여주시면 조금 더 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세 분 다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2021년도 공공기관 채용박람회 블라인드 공개 모의 면접 IBK 기업은행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주시고 또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귀한 조언 많이 해주신 IBK 권우경 차장님에게도 큰 박수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